안녕하세요. 디딤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스터디 카페 매출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마케팅을 1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어떤 구조로 매출이 느는지, 신규 손님들이 방문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스터디 카페를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외에 기존 스터디 카페는 물론이고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분들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저희가 창업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스터디 카페는 레드오션 아닌가요? 실제로 저 매출 나올 수 있나요? 주변에 권리 1억짜리 스터디 카페도 있던데 장사가 과연 잘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염려를 하십니다. 왜냐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거든요. 창업 공부는 하면 할수록 늪에 빠집니다. 장사가 안 되는 업체들이 정말 많거든요. 알아가다 보면 그래 역시 쉽게 돈 버는 건 없구나 하시고 포기하십니다. 창업하실 때 이렇게 알아보시면 안 됩니다. 잘 되는 업체들을 추리고 그 업체들이 경쟁사들 죽을 때 왜 그 업체만 잘 되는지 파악하고 나도 그런 방식으로 오픈하고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필수 진입 각입니다. 이미 시장에 지지부진한 업체들의 이용 수요까지 다 빨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 5개 업체가 나눠 가졌으면은 지금은 10개 업체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눈다는 말이 맞을까요? 저희가 전에 올린 스터디 카페 현황 비교 영상을 보시면 되는 곳만 되는 게 스터디 카페입니다.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신 점주님들은 그냥 전화만 하고 금액이 저렴하구나 그러면 할게요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매장을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타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를까지도 방문하신 뒤 저희가 올린 영상처럼 저희가 다른 브랜드보다 매출 및 점유율이 높은 걸 눈으로 확인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저번에 올린 그 영상의 매장, 지난달 월 매출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은 대략 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저희 인근에 있는 타 프랜차이즈들은 저희 점유율의 반토막이었는데 그럼 얼마 순이익일까요? 400만 원일까요? 아닙니다. 고정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일 경우 순이익은 반토막이 아니라 반의 반토막입니다. 매출은 반토막이지만 순이익은 반의 반토막입니다. 반대로 매출이 높을수록 순이익의 비중은 훨씬 더 커집니다. 이제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하면 디딤처럼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이건 저희 첫 번째 영상에서 어느 정도 풀어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네이버 지도입니다. 다수의 사장님들이 잘못된 홍보 방식을 하고 계십니다. 오픈 현수막, 전단지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운영하는 내내 오픈 현수막 달고 전단지 나눠주고 그럴 것 아니라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실제로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 중 지역 1등 하는 어느 한 지점은 간판이 없습니다. 제가 오픈할 때 점주님께 간곡히 말씀드렸거든요. 간판 따윈 필요 없습니다. 학생들은 고개 들어서 간판 보고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옵니다. 제 말 한 번만 믿고 간판 없이 오픈하신 뒤 제 말이 틀리다면 제 돈 들여서 간판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1등 잡아드릴 테니 학생들 오는 걸 믿어보세요. 간판 할 돈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비품을 사두는 게 낫습니다. 점주님도 수긍하시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역 매출 1등은 물론이고 건물 외부 간판이 없습니다. 앞으로 달 계획도 없으십니다. 편견을 깨드리기 위해 스터디 카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맛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장이 아니라 소비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10대, 20대, 30대인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어떻게 찾을까요? 대다수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네이버에서 맛집을 검색한다. 두 번째, 상단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서 맛있어 보이는 것 구경하다가 클릭한다. 세 번째, 먹고 싶은 메뉴 및 가격을 보고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맛집 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다른 맛집보다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게 해야 하고 음식 사진을 잘 찍어야 합니다. 음식 맛은 두 번째입니다. 음식 맛까지 맛있다면 단골이 되는 것이고요. 크게 구미를 당기지 못하면 그냥 한번 먹고 마는 거죠. 네이버 지도 상단에 노출이 돼야 고객들에게 예선전 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고 지지고 볶고 해봐야 노출이 안 된다면 예선전 심사도 못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는 마케팅 회사가 본사이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을 아는 것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홍보해도 상단에 노출시키고 시설 사진이 잘 나오게 해서 매출을 띄우고요. 카페, 펜션, 미용실 등등 어떤 업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카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신메뉴 개발? 손님께 친절?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인스타 아이디를 키우는 것이고 네이버 상위에 꽂히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차를 타고 옵니다. 미용실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손님께 만족을 드리고 친절하고 네네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처음 내 매장으로 끌고 오는 것은 네이버 상위에 꽂혀서 한 번이라도 사람들이 클릭하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후기 사진을 맛깔나게 찍는 것입니다. 만족과 친절은 그 다음에 해드리는 겁니다. 보통 개인 창업으로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은 홍보를 잘해서 방문한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는데 친절하시기까지 하네? 이 테크트리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친절히 손님을 맞이하면 입소문이 나서 홍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슬프지만 어떤 사업이라도 내가 친절하고 음식 맛이 좋고 아이템이 좋고 가격이 싸도 홍보가 안 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인데 그래서 디딤 스터디 카페가 아무리 창업 비용이 저렴해도 타 프랜차이즈들 100개씩 매장 오픈할 때 4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저희는 저희 브랜드 창업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라 각 점주님 매장에 치중해서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잘못된 테크트리, 친절, 저희가 점주님한테 공사를 잘하고, 입소문, 매출이 잘 나와서 입소문이 주변에 나고, 홍보가 된 게 이 디딤 스터디 카페 매장들입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을 잘하려면 공사를 잘하고 매출이 잘 나오고가 아니라 네이버에 스터디 카페 키워드에 돈을 때려박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도 디딤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점주로서 1억이 넘는 큰 돈을 모아서 창업이라는 첫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브랜드 광고보다 해당 지역 키워드에 더 신경을 쓰게 돼서 40개라는 저희 매장 개수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인 창업을 할 때도 네이버 홍보를 잘하고 인테리어 디딤처럼 이쁘게 만들고 손님들한테 친절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삐끗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 사업은 삐끗해도 리스크가 적습니다. 홈페이지 갈아엎는 거 귀찮긴 해도 비용 1, 200 들어가는 거 아깝긴 해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사업, 특히나 스터디 카페처럼 시설 투자하는 사업은 삐끗하는 순간 들어간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이버 홍보할 때도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상위로 끌어올리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에 업체 등록하자마자 득실나게 전화 옵니다. 월에 얼마, 포스팅 몇 개, 거기서 혹시라도 업체 잘못 걸려서 사기당하시면 수개월 동안 노출 안 되고 업체는 이제는 된다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연락 두절. 다시 업체 찾고 수개월 시간 날립니다. 그 동안의 매출 손해는요? 인테리어 할 때 뭐가 중요한지 핵심을 못 잡고 색감만 따라해서 장사가 안 되면요? 그건 리모델링 하실 건가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겉만 번지르르게 하면 단기 고객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고객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인테리어를 20년 하는 업자라서 그 친구한테 인테리어를 맡길 거라 인테리어는 걱정이 안 된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디딤 도움을 받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인테리어 업자분이 스터디 카페 운영의 경험이
최소 1년 이상 있는지. 둘째, 그리고 그 인테리어 업자분이 만든 스터디 카페가 시장에 나왔을 때 다른 스터디 카페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선 경험이 있는지. 그냥 다들 잘 되는 장소에서 나도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다들 안 되는 곳에서 나만 잘 되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쟁사 매출 흡수니까요. 실제 창업 네이버 카페들 가보시면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 많습니다. 그분들께 만약에 다시 오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똑같은 걸 또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바꾸실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99는 여기서 이런 불편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고 오픈해보니 실제로는 여기서 팔리지 않아서 이건 뺄 거다 라고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공사할 때 운영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공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는 프랜차이즈에 맡겼는데 공사비만 너무 비싸고 실제로 홈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매출은 나오지도 않는다. 그건 바로 실제 스터디 카페 매출 경쟁에서 밀리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왜 이런 노하우를 공개하시는지 아십니까? 타 프랜차이즈들은 이걸 보고도 절대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점 매출은 본인들의 수익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완성이 끝이고 그 이후는 점주의 몫입니다. 만약에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음식점이나 카페였다면 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매출에 따라 식자재를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스터디 카페는 인테리어 이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이윤을 남기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저 로열티일 뿐입니다. 로열티를 고정으로 10만원, 20만원 정해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지점 매출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로열티는 어차피 동일하게 발생하기에 본인들의 수익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는요, 더욱더 당연하죠. 스터디 카페 장사를 해본 적도 없고 매출이랑 자기랑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는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시공한 것 뿐인데요. 그러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디딤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디딤을 공사하시는 인테리어 실장님도 공사 이후 매출 발생하는 것들을 두 눈으로 보고 본인이 저희에게 감행을 받아 디딤 스터디 카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인 매장에서 점주 손이 덜 가는지, 손님들이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때 어떤 사소한 불편함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1년 이상 스터디 카페를 운영한 점주님이 공사하는 곳이 바로 저희 디딤 스터디 카페입니다. 인테리어를 오래 하신 분들은 오랜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보다 공사비 절약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많은 협력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스터디 카페 매출 높이는 건 못할 겁니다. 그건 마케팅에 대해서 1도 모르고 운영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디딤 스터디 카페 점주님들은 매장을 차리고 석 달간의 매출을 보자마자 지인에게 소개해줘서 매장을 또 내게 하는지, 또 처음에는 소소하게 50평으로 오픈했다가 밀어 닥치는 손님들 때문에 50평 추가 확장 공사를 하는지, 그건 디딤 스터디 카페 매출이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시일을 두고 저희가 처음 올린 영상 매장의 비포 애프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2022년 현 시점에 오픈한 디딤 매장이 기존 스터디 카페가 깔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순위가 될지, 그리고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